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눈이자 우리의 자존심이 밤하늘로 치솟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2025년 10월 2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기지 발사대 위로 솟아오른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저 안에 실린 것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어요. 우리 땅을 우리 스스로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4.25 정찰 위성 사업, 5년간의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위성 하나 쏘아 올리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하지만 이건 그냥 위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립의 시작이에요. 한반도 상공을 하루 최대 6번 감시할 수 있는 체계, 1m 이내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해상도,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실패의 두려움과 성공의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이 한 번의 발사로 보상받았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위성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봄, 국방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관자로 앉아 있었죠.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한 장의 위성사진을 놓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문제는 그 사진이 우리가 찍은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보 정확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답할 수 없었죠. 다른 나라에서 제공한 정보였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눈이 없다는 것을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24시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죠. 그런데 정작 우리 땅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4.25 정찰 위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광학 위성 1기, 레이더 위성 4기로 구성된 독자적 정찰 체계를 구축하는 것. 하루 4번에서 6번, 한반도 전역을 우리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첫 회의가 끝난 후 동료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성을 쏘아 올린 경험은 있었지만 군사용 정찰 위성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특히 SAR, 즉 합성개구 레이더 기술은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전파를 쏘아서 반사되는 신호로 지상을 관측하는 방식이죠. 날씨에 관계없이 낮이든 밤이든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기술적 장벽이 높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죠. 만약 실패한다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을 텐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자동차도 모두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세계 최고가 됐으니까요. 이제 우주 차례였습니다. 2020년 초 한화시스템 연구소. 저는 처음으로 SAR 탑재체 실물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엄청났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되어 있었고 각각의 오차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1m 이내의 물체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요? 저는 담당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진동 테스트 중이던 시제품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거였죠.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파수 발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실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파수 발진기는 SAR의 심장과도 같은 부품입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성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소 6개월의 지연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팀원들 모두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한 젊은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문제는 진동 차단 설계에 있었습니다. 발사 시 발생하는 극심한 진동을 견디도록 설계했지만 정작 우주 공간의 온도 변화에 따른 미세 변형은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이 부분을 이중 구조로 바꾸면 해결됩니다. 그의 제안은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죠.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었으니까요. 해봅시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3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설계 변경, 재제작, 테스트의 연속의 나날이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6월 성공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1호기 발사 날이었습니다. 저는 발사 관제센터에 앉아 카운트다운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년간의 노력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7, 9, 8.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제 옆에 앉은 본부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긴장하신 거죠? 당연했습니다. 만약 발사가 실패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3, 2, 1. 점화. 로켓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감쌌습니다. 로켓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늘로 솟아올랐죠.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30초, 1분, 2분. 일단 분리 성공.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해야 진짜 성공이죠. 10분이 지났을까요? 위성 분리 확인. 신호 수신 중.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찰 위성이 우주로 올라간 거였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한 후 3주간의 점검 기간을 거쳤습니다. SA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상과 통신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했죠. 첫 번째 영상 수신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모니터에 한반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던 화면이 점점 선명해졌죠. 서울의 건물들이, 도로들이, 심지어 자동차까지 보였습니다. 해상도 확인. 0.5m.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겁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위성이, 우리 기술로 만든 눈이 600km 상공에서 우리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호기는 광학 위성이었습니다. 날씨가 좋고 햇빛이 있어야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진짜 전천후 감시 능력을 갖추려면 SAR 위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호기 SAR 위성 개발 중 핵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출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외국 업체가 갑자기 공급 중단을 통보해왔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라고 합니다. 군사용 부품이라 수출 제한이 걸렸다고요. 담당자의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전자는 시간은 절약되지만 또다시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고 후자는 최소 1년의 추가 개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팀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완전한 기술 자립이 중요할까요? 만약 개발에 실패한다면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만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쉬운 길을 택하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부품 하나 때문에 국가 안보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만들 순 없습니다.
그렇게 자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10개월은 악몽 같았습니다. 고출력 증폭기는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기술이었죠. 전력 효율, 열 관리, 신호 왜곡 방지. 모든 게 난제였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서 지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실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2019년 그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나라 위성 사진을 놓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우리 땅인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무력함이요. 그래서 하는 거야?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2024년 11월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SAR 핵심 부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2025년 6월 4호기 발사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이상 신호 감지. 갑작스러운 경보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양 전지판 전개 메커니즘에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위성이 궤도에 올라간 후 태양 전지판이 펼쳐지지 않으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위성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발사 예정일까지 겨우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발사를 연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발사장 예약은 완료됐고 연기하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강행했다가 실패한다면 수천억 원이 우주 쓰레기로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기한다면 전체 일정이 틀어지고 국방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죠. 원인 분석에 일주일을 투입합니다. 그 안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팀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미세한 설계 오차였습니다. 전개 메커니즘의 힌지 부분이 극저온 환경에서 수축하면서 걸리는 현상이었죠. 0.1mm의 차이였지만 우주에서는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힌지를 재가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가 머뭇거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수천 명의 땀을 이렇게 버릴 순 없었죠. 24시간 교대 근무로 갑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며 작업했습니다. 힌지를 분해하고 재가공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실패할 때마다 절망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발사 3일 전 마침내 수정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극저온 챔버에서 100번의 전개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죠. 하지만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4호기 발사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는 달랐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이 독자 SAR 기술로 만든 위성, 그것도 연속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T6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번엔 발사장 근처 관측 지점에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만든 위성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요. T10, 9, 8.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3, 2, 1. 발사. 로켓이 불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하늘로 치솟았죠. 굉음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름답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화염을 뿜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로켓의 모습은 장엄했죠. 우리의 꿈이, 희망이, 기술이 담긴 로켓이요. 12분 후 위성 분리 성공. 신호 수신 중.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4호기가 무사히 궤도에 안착한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제대로 펼쳐질까요? 전개 시퀀스 시작합니다.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 우리가 밤낮으로 고쳐서 완성한 메커니즘이 정말 작동할까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단계 전개 완료. 60초가 지났습니다. 2단계 전개 완료. 전력 생산 시작. 됐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환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죠.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주 전의 악몽 같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사호기가 보내온 첫 번째 영상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해상도가 목표치보다 30%나 향상된 거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술진들도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자체 개발한 증폭기의 성능이 외국산보다 우수했던 겁니다. 부품 수급 위기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쉬운 길을 택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성과였죠. 국제우주학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SAR 기술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5호기 발사일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발사장에 있었습니다. 425 프로젝트의 완성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5년간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을요. 긴장되시죠? 옆에 선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확신이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전의 경험들이 자신감을 줬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것,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발사 30분 전 최종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관제센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완벽한 발사 날씨였습니다. T1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편했습니다. 긴장보다는 기대감이 컸죠. 발사.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지만 여전히 경이로웠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은 몇 번을 봐도 놀라웠죠. 12분 후 예정대로 위성이 분리됐습니다. 신호 수신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5기의 정찰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광학 1기, SAR 4기로 구성된 완전한 감시체계가 완성된 거죠. 계산상으로 한반도를 하루 6번 관측할 수 있습니다.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땅을 우리 스스로 지켜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낮이든 밤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언제든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5기의 위성이 협력 관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각의 위성이 찍은 영상을 합성해서 더욱 정밀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이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AI 분석 시스템까지 결합하니 거의 실시간으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거나 차량이 이동하거나 심지어 작은 선박까지 추적할 수 있었죠.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만족했습니다. 425 체계가 실전 배치되면서 안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외국 기술 없이는 못한다던 것을 우리 손으로 이뤄낸 겁니다. 2025년 11월 국방부 기념식 425 정찰위성 체계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대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5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밤샘 작업의 고통, 실패의 좌절, 그리고 성공의 환희까지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 연구원들,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성과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었죠. 우리는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 정찰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세대 위성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죠. 더 높은 해상도, 더 빠른 재방문 주기, AI 기반 자동 분석 시스템. 목표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SAR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 문의해왔습니다. 우리가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외국 부품을 못 구해서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 기술을 팔게 됐다니. 정말 그랬습니다. 격세지감이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생이 연구소를 견학 왔습니다. 저도 나중에 위성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히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가능성이었죠. 할 수 있어. 우리가 해냈으니까. 저는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4.25 정찰 위성 체계는 이제 24시간 한반도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죠. 더 이상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의 가치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넓고 우리의 꿈은 더 큽니다. 달 탐사, 화성 탐사, 우주 정거장.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이 이제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4.25 정찰 위성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으니까요. 하늘 위 600km 상공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눈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